안녕하세요. 전기치트키입니다. 전기기사 실기치트키 5장 6부 2장 조명공학 시작해 볼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2장 들어오시기 전에 1장에서 배웠던 것들 반드시 우리 송배전 설로 반드시 복습 잘 해주시고 같이 진도 나가는 걸로 약속하겠습니다. 그럼 조명공학 첫 번째 우리 조명 용어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명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조명 관련된 문제 정말 쉽습니다. 공식 하나로 뚝딱 끝나요. 그런데 이 용어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 용어들을 우리가 잘 알아두면은 시험에 무관하게 평소에도 우리가 굉장히 이 유식한 척을 하면서 이 조명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첫 번째는 광속 한번 볼게요. 이 광속은 우리가 F라고 쓰고요. 단위를 LM, 루멘이라고 있습니다. 루멘. 광속이 나타내는 것은 그 빛의 양, 그 근본적으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총량, 절대적인 크기를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트에 가가지고 형광등이나 손전등 이런 거 살 때 뭐라 써 있냐면은 이 등은 2000 루멘짜리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 등이 갖는 절대적인 빛의 총량을 이 광속의 크기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조명 용어의 기초는 우선 이 광속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광도. 우리가 I라고 쓰고요. 단위는 CD라고 씁니다. 뭐라고 읽습니까? 칸델라라고 읽어요. 칸델라. 이 광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빛을 조금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구형태의 광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빛이 어떻게 뻗어나가요? 사방팔방으로 다 구형태로 뻗어나가겠죠. 구형태로. 예를 들어서 어떤 빛이 있는데 어떤 광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 전등에서 빛이 이번에는 원뿔 모양으로 뻗어나간다고 할게요.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빛이 확산되는 이 크기가 다른 거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평면적으로 2D로 확인해 보면은 여기에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지극히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의 정확한 역할을 못하는 눈, 우리의 눈은 입체를 못 받아들여요. 실제로 평면만 보고 평면 여러 개를 겹친 거를 계산해서 이게 입체다라고 뇌에서 한번 과정이 걸쳐지는 거지 실제 우리 눈은 모든 것을 평면으로 봅니다. 평면으로 보았을 때 각도가 세타인데 이거는 공학적으로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공학적으로는 뭘 보냐? 바로 원뿔이라고 하면은 이런 입체각을 따로 공학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놨어요. 입체각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합니다. 평면각을 세타, 입체각을 오메가라고 합니다. 이 오메가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 3가지 정도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9 같은 경우는 9의 입체각, 다시 말해서 여기 이렇게 입체각이죠. 평면각은 360도였죠. 2파이, 입체각은 4파이가 됩니다. 두 번째, 반구, 9의 절반이니까 2파이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잘 나오는 게 원뿔,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여기서 세타는 뭡니까? 평면으로 봤을 때 평면각 이 세타, 오메가를 구할 때 이 세타를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도 강식은 무엇이냐? 광도 공식은 I는 오메가 입체각분의 광속 F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단위가 뭐라고요? 칸델라다. 그럼 이 공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광속 F는 광도 곱하기 입체각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어 3번째 조도 한번 볼게요. 조도는 우리가 E라고 쓰고 단위를 LX, 럭스라고 합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는 게임에서 럭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가 뭘 써요? 빛을 사용하는 마법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이 이름 럭스가 바로 여기에서 따온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조도라는 건 그럼 무슨 의미냐? 이 조도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조명을 설계할 때는 모든 것들을 대부분 이 조도를 기준으로 조명을 설계를 합니다. 조도 공식부터 보면은 A는 광속을 면적으로 나눠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면적이냐? 작업면의 면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조명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명이 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 조명을 이용해서 비출 바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조명이 이런 형태로 이 바닥을 이렇게 비춰요. 그럼 이 바닥에 조명을 받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작업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면적이 A라고 쓸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조도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비춰야 하는 그 공간의 면적을 의미한다. 만약에 작업면이 우리가 책상을 이렇게 놓을 건데 이 책상에 조명을 달고 싶어요. 조명을 달았어요. 그럼 이 작업면은 뭐가 돼요? 책상의 면적이 되는 것이겠죠. 됐어요? 조명이 실제 비춰지는 공간의 이 면적을 작업면이라고 한다. 그 조도는 작업면의 면적분의 광속이다. 단위는 럭스라고 써주면 되겠죠. 4번째, 휘도 보겠습니다. 휘도는 우리가 B라고 쓰고 단위를 NT,
뭐라고 있냐? 니트라고 읽어요. 니트. 이 휘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빛을 보았을 때 이 빛이 얼마나 눈부신가를 수치로 표현한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사람이 어떠한 광원, 조명을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눈부시냐? 휘도가 클수록 눈부신 거겠죠. 태양을 바라봐요. 눈이 굉장히 싫어요. 이런 경우 휘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고 달빛을 바라보면 눈부심이 거의 없죠. 이런 조명을 우리가 이제 휘도가 적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휘도는 공식으로 어떻게 쓰냐? 휘도 B는 S분의 I인데 우리가 여기서 S'라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광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광원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겠죠. 광도의 주인공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시야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요. 이게 실제로는 구광원인데 우리 인간이 봤을 때 우리는 입체를 모두 뭘로 받아들인다고요? 실제로 평면으로 봅니다. 그럼 우리가 구를 딱 봤을 때 이 구가 뭐처럼 보여요? 하나의 원처럼 보인다고요.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물병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건 간에 우리가 인식하는 물병은 이러한 평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구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면 어때요? 그냥 하나의 원처럼 보인다고요. 이 원의 면적을 우리가 겉보기 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의 겉보기 면적 S 프라임 원이 되겠죠. 됐어요? 휘도는 왜 구를 원으로 계산한다고요? 인간이 그렇게 보니까 인간에게 얼마나 눈부시냐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휘도니까 겉보기 면적을 이용해서 휘도 값을 구해주십니다. 단위는 니트.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광속, 발산도. 이거는 이렇게 광원, 빛을 내는 광원이 있고 이 광원 위에 우리가 실제 조명은 어떠한 유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씌워놓죠. 이 유리의 겉면적을 S라고 할게요. 그럼 빛을 발하는 면, 뭘 말해요? 이 유리 있죠? 이 유리의 단위 면적당, 다시 말해서 1제곱미터당 광속이 얼마나 나오냐? 이렇게 만약에 빛이 발한다고 볼게요. 그럼 내가 여기서 1제곱미터 이만큼을 딱 떼보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의 면적에서는 광속이 얼마나 나오냐?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광속 F가 이 전체 면적 S 중에서 얼마나 나오냐? 면적분의 광속. 됐어요? 이거를 우리가 R이라고 씁니다. 단위는 뭐냐? RLX라고 읽고요. 이것을 우리가 레드럭스라고 읽게 됩니다. 레드럭스. 근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조도 면적으로 광속을 나눴어요. 휘도 면적으로 광도를 나눴어요. 광속 발산도 면적으로 광속을 나눴어요. 면적이 3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그림 한 개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에 조명이 있습니다. 이 조명의 겉면적을 S제곱미터라고 할게요. 됐어요? 그리고 이 조명이 어디를 비추고 있냐? 여기 이 방바닥을 이 작업면을 이만큼 비추고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여기의 면적을 A의 제곱미터죠. 됐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광원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 광원이 뭘로 보여요? 하나의 원처럼 보이겠죠? 즉 구의 겉면적, 이 원의 단면적이 되겠죠. S 프라임 제곱미터라고 할게요. 이때 작업면에 대한 공식이 뭐다? 조도다. 됐어요? 그리고 이 조명의 면적으로부터 나오는 광속이 얼마냐를 구하는 게 뭐다? 광속 발산도. 세 번째, 사람이 바라보았을 때 눈부심 정도가 얼마냐? 이 겉면적. 사람이 바라보았을 때 휘도다. 이렇게 이 그림 한 개로 여러분들이 각각을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조명 용어 기초였고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조명을 설계할 때 뭘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조도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그럼 조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깊숙하게 한번 배워볼게요. 여기 어떤 공간에 광원, 광속이 F인 광원이 한 개 있다고 할게요. 제가 지금 뭘 할 거냐면은 이 광원으로부터 R미터만큼 떨어진 임의 점에서의 작업면의 밝기, 즉 조도를 한번 구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광원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 무수히 많겠죠. R만큼 떨어진 지점이. 그 무수히 많은 점을 우리가 한 군데로 딱 연결하면 뭐가 되냐? 하나의 구가 돼요. 구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이 구 중에서 한 군데 딱 찍어가지고 그 점에서의 조도를 우리가 공학적으로 공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제가 임의로 한 이쯤이라고 해볼게요. 이쯤을 거리 R 임의의 지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빛이 이 방향을 따라서 싹 내려오겠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작업면인 거죠. 빛을 딱 받으면은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작업면에 빛을 쏘죠. 그리고 그 작업면이 얼마나 밝아지냐, 이게 조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빛을 작업면으로 쏴요. 그럼 작업면이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작업면의 밝기 정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조도의 방향은 이 광속에 의한 방향이 아니라 작업면에서 빛을 반사하는 방향, 이 방향으로 우리가 조도를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뭐 작업면이 예를 들어서 이 점이니까 뭐 이렇다라고 볼게요. 우리가 어떤 면이 있을 때 이 면에 수직되는 벡터를 뭐라 그러냐? 법선 벡터라고 해요.
법선. 그래서 이 조도를 우리가 깔끔하게 그려볼게요. 이 작업면에서 반사하는 이 방향으로 반사하겠죠, 빛을. 여기에 조도를 우리가 법선 조도라고 해서 이 N이라고 씁니다. 됐어요? 작업면에서 반사하는. 기준이 작업면이에요. 광속에서의 빛의 방향이 아니라 작업면에서 반사하는. 이걸 이제 법선 조도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이 작업면이 이제 이렇게 바닥에 놓여 있겠죠. 그리고 여기 높이도 한번 볼게요. 이 작업면과 광속까지의 높이를 H. 그리고 여기 가로 방향의 길이를 D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H와 R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냐? 여기부터 중요한 겁니다. 이 법선조도 EN을 우리가 두 가지 성분으로 쪼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 친구를 우리가 이건 이제 벡터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방향 한 개, 즉 빛을 위로 반사하는 방향 한 개, 그리고 빛을 옆으로 반사하는 방향 한 개, 이 두 개로 쪼개본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를 한 개, 두 개 이렇게 성분을 쪼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우리가 수평면 조도라고 해요. EH. 이 평면이라는 게 수평면, 평행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수직인데 왜 평행하다라고 하나요? 그거는 이게 수직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각인 거지 실제 관점을 누구로 봐야 되냐? 이렇게 위에서 내려와요. 그렇죠?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빛이 지금 옆에서 쏴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위에서 쏴지는 거예요. 위에서 쏴지는 친구가 바닥면에서 지금 반사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빛의 방향과 평행인 것은 여기 위로 올라가는 방향.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평행, 수평면 조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 빨간색을 뭐라 그러겠어요? 이걸 수직 성분으로 잡아서 V라고 쓰고 수직면 조도라고 쓸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 공식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중등수학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사각형이 한 개 있다고 볼게요. 대각선을 그어줍니다.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맞은편에 엇갈린 쪽의 각을 똑같이 세타가 됩니다. 이걸 엇각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개념이 나오냐면은 여기 사각형이니까 수직이겠죠. 90도. 삼각형 세 각의 총합은 얼마예요? 180도입니다. 이거 한 개, 두 개, 세 개 더하면 180도예요. 여기가 수직이니까 만약에 이 친구를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세타 더하기 베타는 뭐예요? 90도죠. 그리고 또 여기도 90도죠. 맞아요? 그럼 이 각도랑 뭐랑 이 각도랑 같아야 되는 것이고 이 각도랑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 뭔 소리 하는 거야? 괜찮습니다. 몰라도 돼요. 그냥 마주보고 있는 서로 엇갈린 측의 각도는 같다. 엇각이다. 이것도 불필요해요. 왜? 우리는 어차피 공식으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그럼 엇각의 개념을 가지고 오면 여기가 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세타. 됐죠? 첫 번째 법선조도 EN의 공식은 뭐냐? 우리 조도의 공식은 작업면의 면적분의 F였어요. 이 작업면이 뭡니까? 점에도 면적이 있나요? 그게 아니죠.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광속 F에서 임의의 거리 R만큼 떨어진 모든 지점을 둘러싸면 뭐가 된다? 9가 된다. 이 면적은 9의 겉면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9의 겉면적은 4파이 R의 제곱. 자, F는 뭡니까? 광도 I는 오메가 F니까 F를 우리가 I 곱하기 오메가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지금 9라고 했으니까 9의 입체각은 4파이였죠. 나누기 4파이 R제곱. 자, 약분 하면 뭐가 남냐? R제곱 I가 남는다. 중간과정 여러분들 모르셔도 괜찮아요. 결과는 뭐다? 2에는 R제곱분의 I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만 가지고 나서 같이 합쳐볼게요. 법선조도는 뭐다? R제곱분의 I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두 번째 수평면 조도 한번 구해봅니다. 수평면 조도. 이 삼각형 여러분들 헷갈리시니까 제가 이 부분만 다시 가지고 와서 삼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릴게요. 빗변이 지금 뭐예요? 빗변이 법선조도. 맞죠? 밑면이 뭐예요? 밑면. 법선조도와 세타를 보았을 때 여기가 이제 밑면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수평면 조도가 되는 거죠. 높이가 수직면 조도 V가 되는 겁니다. 그럼 EH는 뭡니까? EN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정리하면은 R제곱 분의 I 코사인 세타가 된다. 그리고 재밌는 거 한번 또 해볼게요. 실제 시험에는 이 공식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삼각함수법 이용해서 변환 한 번만 해볼게요. 이 삼각형을 조금 크게 본다면 우리가 이 삼각형과 같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이 삼각형이랑. 그러면은 EN 대신에 우리가 빗변 R 쓸 수 있겠죠. EH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높이 H. EV 대신에 너비 D 쓰면 되겠죠. 됐죠? 이 상태에서 코사인 세타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빗변분의 밑변. 그럼 여기서 R분의 1이 뭡니까? H분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제곱하면은 여기가 제곱되겠죠. r제곱분의 1은 h제곱분의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구나. 그럼 r제곱분의 1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대입을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되냐? h제곱분의 i에다가 원래 코사인 세타 있었는데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 제곱을 곱해주니까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사인 세타 한번 해볼게요. 사인 세타가 뭐가 돼요? 사인 세타는 이거죠? 그러면 r분의 d 되겠네요. r분의 1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뭐가 되냐? d분의 사인 세타. 마찬가지로 양변 제곱해주면은 이렇게 되죠. 이거를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대입해봤더니 d제곱분의 i 코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도 식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다? 이거다. 이 식이다. 이 식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수직면 조도 같이 한번 공식 정리해 볼게요. 수직면 조도는 2n에다가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r제곱분의 1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삼각함수 했던 거 r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뭐 이와 같은 식들을 유도할 수 있고 교재에 수록해 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대표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높이 5m의 점에 있는 백열전등에서 광도 12500이다. 광도 뭐예요? F예요? E예요? I예요? R이에요? 뭡니까? B예요? 뭐예요? 광도는 I죠, I. 여러분들 이거 복습 잘 해주셔서 광도 하면 I 바로 떠올릴 정도로 공식들 바로바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I의 값이 주어졌다. 빛이 수평거리 7.5m의 점에서, 자, 여기가 7.5, P가 주어지고 있는데 이 점에서 수평면 조도와 수직면 조도 구해라. 그럼 공식 바로 떠올려 주셔야 되겠죠. 수평면 조도 EH는 r제곱분의 I 코사인 세타고, 수직면 조도 EV는 r제곱분의 I 사인 세타가 되겠죠.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값들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고요. 뭘 구해야 되냐? r과 코사인 세타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먼저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볼게요, 한번. 첫 번째, r이라는 게 뭡니까? r은 광원과 작업면 사이의 거리죠. 여기가 되겠네요, 이 친구. 이 친구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지금 딱 보니까 직각삼각형. 그러면은 밑변과 윗변 하니까 우리가 피타고라스 이용하면은 r은 루트 h제곱 더하기 w제곱 하면 되겠군요. 맞죠? 그럼 h가 5 제곱 더하기 w가 7.5 제곱해서 r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해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세타가 지금 여기 있죠? 빗변분의 h가 되겠네요. h. 코사인 세타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넣고 h 얼마예요? 5m 넣고 계산기 탁탁 두드리니까 0.5547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하면 돼요? 이 값들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요. EH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자, r제곱은 루트 5제곱 더하기 7.5의 제곱에 그 다음에 r의 제곱이니까 루트 벗겨지겠죠.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네요. 분의 광도가 12500 곱하기, 자, 코사인 세타 0.5547이다. 계산해 보니까 85.34 럭스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두 번째, P점의 수직면 조도 마찬가지로 5제곱 더하기 7.5의 제곱분의 광도 12500에다가, 자, 사인 세타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사인 세타는 빗변에다가 사인이니까 여기로 가야겠죠? W 7.5 넣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R은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우리는 이 방법으로 가볼게요. 코사인 세타가 0.5547이니까 0.5547의 제곱하면 되겠다. 계산해 보면은 128.02 럭스가 된다. 이렇게 해서 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